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의 정용재 PD라고 합니다. 작년에 입사한 신입 PD고요. 그런 신입 PD인 저를 이렇게 1인 미디어 시대에 대한 아카데미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필 오늘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녹화하는 날 바로 전날이라서 제가 거기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어서 지금 멀리 이렇게 서울 KBS에서 이렇게 좀 온택트로 얼굴을 비추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KBS PD이기도 하면서 얼마 전까지 이제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시청률에 미친 PD들이라는 2부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유튜버로서 한 10개월간 도전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채널 이름은 용튜브라고 하고 지금 현재 구독자는 한 3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다큐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별다른 영상을 좀 올리지 못해서 지금 계속 구독자가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제가 유튜버로서 이게 여러분들께 어떤 조언의 말씀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유튜브 성공하는 비법은 이런 거예요. 라고 절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이제 전업 유튜버도 아니고 유튜브를 엄청 성공한 것도 아니고 어떤 비법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의 영상을 이제 보기 시작하신 분이라면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인데요. 제가 이제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제 또래들이 요즘 TV를 잘 안 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TV를 만드는 프로듀서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그때는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TV 앞에 앉아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전인데 그때는 진짜로 일요일에 개그 콘서트를 안 보고 월요일에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랑 말을 섞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정말 모두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TV를 거의 필수제처럼 생각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런 TV에 나오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야기거리도 만들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겠다 해서 TV PD가 되는 꿈을 안고 이제 드디어 PD가 되었는데 막상 이제 들어와서 보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TV를 안 보고 다들 유튜브를 보고 제 친구들도 야 어제 TV에서 이거 봤어 이거 진짜 재밌더라 이런 얘기보다는 어제 유튜브에서 링크 보내주면서 유튜브에서 이거 봤어? 땡땡 TV에서 어제 올렸는데 야 어떻게 진짜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를 주로 어제 하는 걸 보고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 제 스스로도 TV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유튜브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유튜브만의 매력이라는 게 뭘까? 이거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좋은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공식이나 비법 이런 게 있다면 이거를 탐구해보고 TV를 만들 때 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기획 의도에서 만들어본 다큐멘터리인데 마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뛰어 들어가야 되듯이 유튜버로 변신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쉬워 보였어요, 유튜브가. 왜냐하면 이제 TV에 비하면 이제 TV는 되게 좀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정말 이제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기획을 하고 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유튜브는 보면은 촬영도 진짜 핸드폰으로 그냥 대충 한 것 같고 편집도 진짜 가끔 편집을 안 해서 올리는 분들도 계시고 콘텐츠 자체도 되게 좀 기이한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보면은 이제 귀집하는 거를 한 15분 동안 귀지만 파는데 그게 막 500만 회가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유튜브는 정말 만들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자신감 있게 도전을 했었고, 구독자가 막 폭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상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막상 첫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영상을 내가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내가 뭐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 혹은 잘하는 걸 해야 될까? 그렇다면 내가 뭐 잘하는 거는 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또 뭘까? 이러면서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거의 한 달을 기획 단계에서 한 달을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저를 잘 아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그냥 너 방송국 다니니까 그 방송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방송국에서 일하면 진짜 연예인 많이 보는지, 네, 뭐 그런 거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좀 차별화된 채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래서 그럴까 해가지고 이제 방송국 신입 사원으로서 브이로그 같은 거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방송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신입 사원이 어떤 걸 느끼며 그 안에서 저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그냥 찍어서 올렸더니 그 조회수가 꽤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뭐 브이로그만으로는 좀 소재가 한정적이니까 이제 그 당시 언론고시에 이제 합격했던 뭐 그런 썰 이런 것도 올리고, 그다음에 제 친구들도 만나서, 제 친구들이 주로 이제 신입사원들이니까 각 그 회사의 어떤 장단점, 어떤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 각 회사에 좀 취업하려는 취준생들이 보고 또 도움을 얻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시리즈도 한번 만들어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시도를 하던 중에 그 당시 이제 그래서 구독자가 거의 이제 저의 지인들로만 이루어져서 거의 뭐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취재차, 그 당시에 구독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됐던 스타 유튜버를 취재를 하러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합방을 제안을 하셔서 이제 합방을 같이 하게 됐어요. 라이브 합방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막 제 채널을 막 홍보를 하고 막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해가지고 그때 갑자기 구독자가 한 이틀 밤 사이에 한 3만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구독자 폭발적으로 느는데 기분이 막 얼떨떨하고, 지난 한 몇 개월간의 저의 이 고민과 고통을 보상받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수익 창출도 이제 가능해졌어요. 수익 창출 기준이 구독자가 일단 1000명이 넘어야 되고, 1000명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총 나의 올린 모든 영상의 총 누적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넘기기 되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업로드를 할 때마다 딱 하자마자 막 조회수가 몇천 단위가 찍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흔히 이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유튜브를 도전하려는 분들이 아마 많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네, 근데 처음에 항상 꿈꾸는 거는 이게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내 유튜브 채널이 정말 성공하는 거, 이거를 다들 꿈꾸면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어가니까 정말 이게 그 압박감이 오히려 더 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쁨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잠시였고, 이렇게 많은 몇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났던 케이스다 보니까 이제부터 내가 올리는 영상이 정말 재밌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셨는데 내가 딱 영상 올렸는데 뭐야 이거 별로잖아 하고 취소해버리진 않을까? 자신감이 굉장히 좀 없어졌어요. 네. 또 그 당시엔 제가 또 기획이랑 촬영부터 편집, 뭐 효과음까지 넣고 썸네일까지 제가 혼자서 다 해야 됐던, 정말 말 그대로 1인 미디어를
꾸려가던 때였어서 정말 일주일에 영상을 한 2편 올리는 것도 너무너무 버거웠었는데, 게다가 또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 방송날이, 다큐인사이트 그 다큐멘터리 방송날이 막 다가오면서 온전히 또 유튜브만 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구독자는 막 늘어나니까 막 계속 영상 언제 올라오나요? 다음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아,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보다는 좀 재미가 없네요. 막 이런 댓글이 가슴에 이렇게 팍팍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영상 올릴 때마다 점점 딱 3만 버프가 서서히 식으면서 구독자 반응도 서서히 조금 예전만 못하고, 이런 걸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일종의 좀 번아웃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이라는 게 되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 유튜버들도 심지어 겪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세계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았던 퓨디파이라는 유튜버도 사실은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만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갑자기 유튜브를 그만둔다고 선언을 했었던, 그 정도로 유튜버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정말 심하다는 거를 그때야 처음 깨달았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아마 이거를 보고 계신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유튜브가 뭐 별거 아니지 않아? 그냥 뭐 내 일상에 올리고 뭐 그냥 재미있게 노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한다던데 너무 쉽게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이 심리적으로 쪼여오는 압박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잠깐만이라도 좀 쉬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게 근데 또 실수가 없는 이유는 일단 내가 구독자가 3만 명이 됐다 라는 사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독자는 제가 영상을 안 올리면 점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구독자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아무리 내가 많아도 내가 올리는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오면, 혹은 내가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면 갑자기 확 식기 때문에, 구독자보다는 조회수랑 내가 올리는 영상의 어떤 그 반응, 이게 사실 그 채널의 성공 척도거든요. 만약에 내가 구독자가 100만인데 영상을 하나 올리는 게 조회수가 뭐 한 1000회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1000회만큼의 제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근데 반면에 구독자가 나는 한 2000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 100만이 사실 그 채널의 성공 척도여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유튜브 시스템은 내가 구독자가 얼마니까 난 좀 이제 안심해도 돼, 난 이제 조금 쉬어도 돼, 이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구독자가 몇 명이든 간에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서 계속 뭔가 이 채널이 계속 영업이 돼야 되고 굴러가야 되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돌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게 쉴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때 가장 좀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어떤 성공 혹은 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뭐 기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누가 그냥 아이들이랑 뭐 노는 거를 이제 좀 편집해서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몇 억이 돼가지고 뭐 연봉이 뭐 몇백억이고, 심지어 뭐 강남에 90억짜리 빌딩을 샀다더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주로 이제 유튜브 하면 이게 돈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조금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돈을 한번 벌어볼까? 혹은 유튜브로 내가 성공을 해볼까? 이런 좀 기대를 안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유튜브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뭐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서 조회수도 늘어서 갑자기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서 내가 뭔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저는 이제 그 스타 유튜버와의 합방이라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독자가 그나마 좀 늘었던 거지, 만약 그 계기가 없었으면은 계속 그냥 한 뭐 몇백 명을 가다가 1000명까지도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튜브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사람 영상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반응이 오고 갑자기 이게 뭐 성공이 따라오고 이런 플랫폼이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내가 원래 하던 일을 올리고 꾸준하게 내가 계속해서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스태미나가 필요한 플랫폼인데, 단순히 구독자 모으기 혹은 조회수 올리기 이런 거를 목표로 해버리면은 단기간에 성과가 절대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지쳐버려요. 그렇게 요즘 그 중고나라에 그 중고 촬영 장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유튜브 시대다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카메라부터 사서 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막상 안 나오니까 결과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튜브를 쉽게 접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게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제 수익을 좀 공개를 하자면, 한 달에 제가 3만 명 채널이면 얼마 정도를 벌까요? 보통 그래 3만 명이면은 한 몇백 뭐는 벌지 않아 라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시면 안 됩니다. 2만 원 벌었어요, 한 달에. 정확히 말하면 24,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요즘 최저 시급이 8,59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최저 시급으로 알바를 한 2시간 반만 뛰어도 벌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내내 기획 막 편집에 촬영에 이걸 한 달 내내 다람쥐 쳇바퀴를 돌다가 겨우 얻는 게 24,000원이라고 하시면, 그건 정말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느낀 게 이제 유튜브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는 곳이구나. 제가 만나본 성공한 유튜버들도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유튜버들은 정말 그냥 자기가 원래 게임이 재밌어서 하다가 그냥 카메라를 켜두고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게임한 거를 올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뭐 운동 헬스 유튜버들은 유튜브가 갑자기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운동을 계속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의 어떤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원래 내가 하던 거니까 계속 올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채널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 채널이고 확실한 색깔도 분명하구나. 이게 이제 인식이 되면 사람들이 구독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취재를 다니다가 이제 백종원 선생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애초에 구독자 모으는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왜냐면 구독자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놓고 성공을 쫓겠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 시작점 자체가. 근데 그 어프로치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유튜브는 결국에는 이제 경험의 공유라는 것에 어떤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통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남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난 소통하는 게 싫다 라고 하면은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뒷얘기로 들은 거지만, 그 백종원의 요리비책이 지금 300만이 넘는 채널인데 유튜브 자체로는 실제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비용이 워낙 커서. 그러니까 돈 때문이라면 사실 안 했던 채널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 정말 이게 구독자 혹은 조회수 이런 숫자를 쫓아서 내가 유튜브를 했던 게 그 자체가 굉장한 패착이었다. 그리고 유튜브를 TV의 경쟁자로 여긴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나의 일상,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혹은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재밌게 이렇게 업로드를 하듯이, 유튜브도 오히려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그러니까 무거운 방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좀 더 가까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그냥 내가 원래 하고 있던 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뭐 사진이나 피드를 올릴 때도 오늘은 내가 인스타그램을 올려볼까? 하고 그러면 어떤 인스타를 올리지? 하면서 막 저걸 올려볼까? 이걸 올려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래 그냥 찍었던 내가 너무 맛있게 먹은 사진 아니면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던 뭐 어떤 단체 사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처럼 유튜브도 난 유튜브를 하겠어. 내가 1인 미디어 시대니까 나도 유튜브를 해야 돼. 해서 그럼 이제 뭐 하지? 이거는 이제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유튜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아카데미에 많이 접속을 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깨달은 바를 좀 정리를 하자면 유튜브는 첫째, 내가 유튜브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도 내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일 그냥 그것을 공유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직업이랑 연계가 돼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혹은 취미랑 연계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사다. 그러면은 그냥 요리하는 거를 찍는 겁니다. 그냥 일단 휴대폰 카메라 같은 걸로 그냥 막 찍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편집도 하지 않고 한번 올려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내 영상을 내가 다시 보면서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사람들이 지루해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부분을 편집 툴을 써서 싹 잘라서 덜어내고 한번 다음에 또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는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 좀 자막이 들어가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자막 한번 또 넣어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어떤 성공을 바라고 무리한 도전을 하거나 이런 그 시행착오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그 강연의 이름을 듣고 이름이 이제 유튜브 시대의 1인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듣고 바로 좀 걱정이 됐던 건 요즘은 1인 미디어가 대세래. 요즘 유튜브 안 하면 바보래. 유튜브로 이제 돈도 벌 수 있대. 막 이러면서 당장 장비부터 이제 사러 가실까봐. 그게 이제 좀 가장 걱정이고, 이제 요즘은 유튜브에서 그래서 게임이 유행이래. 먹방 하면 잘 된대. 이런 거 이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 일, 내가 평소에 해오지 않던 어색한 일, 이런 것들을 좀 억지로 만들어서 하실까봐. 그리고 그걸 하시다가 빨리 지쳐서 포기하실까봐. 그게 좀 가장 걱정입니다. 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더 내 색깔을 뚜렷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KBS에서 정말 인기리에 방영된 나훈아 콘서트가 있었죠. 나훈아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월한테 끌려가면 그게 곧 늙어가는 거고 세월의 목덜미를 내가 꽉 쥐고 내가 늘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그게 곧 젊은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되게 감명 깊었는데 유튜브 시대다,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왔다, 이런 시대 흐름, 그리고 혹은 또 이 구글에서 만든 유튜브라는 플랫폼, 어떤 그 플랫폼 자체에 속박되지 마시고 그렇게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거를 이제 원래 내 일상을 풍성하게 기록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내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인생을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어떤 장비를 써야 되고 어떤 편집 툴이 좋고 조명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실질적인 것들은 뒤에 또 이제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께서 훨씬 더 전문적이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또 유튜브를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1인 미디어 성장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이런 것들은 제 뒤에 또 유튜브에서 직접 나오신 선생님께서 또 훨씬 더 잘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좋았던 점
포함해서 힘들었던 점까지 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사소한 저의 경험이자 부족한 저의 30분 강의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얼른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다음에는 언택트가 아니라 콘택트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늘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KBS의 정용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